안녕하십니까. 대입오피셜 레피셜입니다. 이번 자료는 수능을 준비하는 고등학생들과 재수생들을 위한 분석 자료입니다. 학원에서 정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상담할 때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상 저는 적성이라는 말 대신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라는 말을 대신합니다. 그리고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하더라도 넘어야 할 깔딱고 외우는 어떤 과목이 있다고 말을 해줍니다. 물론 요즘 학생들의 성장 환경과 교육 환경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학생들의 선택 행위는 매우 중요한 변수입니다. 학생 본인이 즐길 수 있는 과정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의 취향과 적성을 고려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알파세대 수험생들 가운데 현실적인 고민은 없이 수시와 정시에서 최악의 선택을 하는 학생들을 보게 됩니다. 대학은 가고 싶은데 어려운 과목은 회피하고 싶은 심정을 적성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하는 사례입니다. 대학은 다분히 현실적이고 보수적인 과정입니다. 대학 정원이 늘어나는 학과와 취업이 잘 되는 학과, 즉 입시와 취업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직업과 관련이 깊어지는 학과는 어떤 학과가 될까요? 정시와 어떻게 연관이 될까요? 나비 효과로 작용할 수 있는 고등학교 교과목 선택 과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국어 선택 과목 등급별 인원수 비율을 분석한 자료를 볼 때 언어와 매체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정시와 수시를 모두 고려하는 전략을 짤 경우 국어 과목 중에는 언어와 매체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선 수능에서의 보편적인 경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수능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국어 1등급 학생들의 언어와 매체 비율은 85.58%로 2022학년도 수능의 70.88%보다 14.7%포인트나 높았습니다. 이는 2023학년도 수능의 수학 영역과 마찬가지로 선택 유불리에 따라 최상위 학생들의 언어와 매체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국어 1등급 인원 중에 10명 중 8명 이상이 언매를 택하고 있습니다. 2등급 인원 중 10명 중 6명 이상, 3등급 5명 이상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입니다. 반대로 4등급 인원 중 5명 이상이 화작을 택하고 있고 5등급 인원 중 6명 이상이 화작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언매를 택하고 국어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이 화작을 택한다는 데이터입니다. 학습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문법적 개념을 공부하고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열의가 약해지는 학생들이 화작을 택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독서와 화작이 풀이 패턴이 비슷해 읽으면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보편적으로 수시, 정시 전형에서 성공하는 학생들은 국어에서 언매를 택한다는 점입니다. 고등학교 고1 국어 과정에서 문법을 배우기도 하고 2학년 이후 선택 과목 중 언어와 매체가 있습니다. 2028학년도 수능 개편 전까지는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수학 선택 과목 등급별 인원 비율을 분석한 자료를 볼 때 미적분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정시와 수시를 모두 고려하는 전략을 짤 경우 수학 과목 중에는 미적분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선 수능에서의 보편적인 경향을 살펴보겠습니다. 2023학년도 수능 자료만 보더라도 1등급 인원 중 10명 중 8명이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이고 2등급도 8명 이상이 미적분, 3등급 때도 7명 이상, 4등급 때도 5명 이상이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입니다. 5등급대로 가면 10명 중 4명이 미적분, 또 4명이 확통 선택자입니다. 4등급까지는 각 등급별로 10명 중 과반수가 미적분을 택하는 학생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수학에서 3등급 이상에서는 미적분 선택자가 보편적이라는 점을 유념하십시오. 최근에는 인문계열 학생들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 미적분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역시 정시와 수시 지원, 교두보를 만든다는 전략으로 미적분 과목에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미적분 과목은 고2 혹은 고3 때 일반 선택 과목으로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 정시까지 고려한 인문계열을 선택하는 학생들도 미적분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탐구 과목별 표점 최고점과 인원 비율 등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역시 대학의 문은 자연계열이 넓고 상위권으로 올라갈수록 과학 탐구의 선택자들이 많습니다. 탐구 응시자 중에서 과학 응시자 비율은 49.3%로 지난해보다 1.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수능에서 과학 응시자가 사탐 응시자를 추월한 이후 그 차이는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과학탐구 21만 3,628명, 사탐 플러스 과탐 형태가 15,927명으로 과탐을 한 과목이라도 응시한 학생이 53%를 차지했습니다. 자연계의 첨단과학 등 신설학과가 늘면서 선발 규모가 커지는 데다 취업에 유리하다는 인식으로 매년 자연계 학생들이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덕유 올해 전체 수험생 수는 감소했지만 과탐 응시 인원은 2,794명 늘었습니다. 자연계에서의 경쟁은 지난해보다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탐구는 선택 과목 간의 난이도 차이가 있어서 선택 과목 간 유불리 문제는 여전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연계의 경우 과탐 1, 과탐 2 과목에서도 과목 간 점수 격차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화학 2는 표준 점수 최고점이 80점이고 물리학 2가 74점, 생명과학 2가 73점, 지구과학 2가 72점입니다. 과학탐구 2 표점이 70점대입니다. 하지만 과탐 1은 물리학 1 69점, 화학 1 69점, 생명과학 1 69점, 지구과학 1 68점으로 과학탐구 1은 70점이 넘는 과목이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대 자연계열 지원자는 과학탐구 2가 유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 등 탐구를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대학도 100분이 100점이 나오는 학생이 유리합니다. 결국 올해 수능에서 최대 경쟁력을 가진 수험생은 자연계에서 과탐 2를 잘 보고 수학 상위권에 있는 학생일 것이라고 평가됩니다. 정시에서 전반적으로 표준 점수를 반영할 경우 환산 점수 상승이 예상됩니다. 자연계, 인문계 모두 합격선이 상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위권 대학일수록 작년 환산 점수보다 높아집니다. 따라서 작년 환산 점수를 합격 예상 점수로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최상위권의 경우 정시 지원에서 유리한 입지가 확보된 만큼 하향 지원보다는 상향, 소신 지원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연계열 학생들은 2025학년도 의대 확대와 맞물려 2024학년도에는 소신 지원하는 경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현 입시와 교육과정은 자연계열과 인문계열 통합과정입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현실과 관련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학생들이 많이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교육 정책이나 학교 교육에서는 다양성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 현장에서 말하는 내용은 이상적인 내용들입니다. 우리나라 입시에서는 보편적 흐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입시 시스템에 다양성을 도입하고 다양한 인재를 선발한다고 하지만 교육과 학습이 지닌 본질을 갖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단지 시대성과 문화적 특성에 따라 형식이 바뀌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학습은 의사소통 역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국어나 수학, 영어 중심으로 학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언어와 매체, 그리고 미적분, 그리고 과학탐구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선택 과목별 응시 인원을 비교해보면 자연계열로 추정되는 수험생이 증가가 눈에 띕니다. 과학탐구 응시자가 2022학년도에 비해 4천여 명 증가했고 수학에서 미적분 선택 수험자가 2만여 명 증가했습니다. 취업이라든가 대학 입학 정원의 변화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런 현상이 당연해 보입니다. 계열 선택에 있어서도 학생들이나 부모님들도 학생의 적성을 존중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는 취업이나 대입 정원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입시 제도가 정책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보편적 선택과 흐름은 형성되기 마련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그 흐름을 쫓는 것이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역별 응시자 수를 살펴보면 국어 영역에서 언어와 매체, 수학에서는 미적분 응시자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2학년도부터 실시된 통합형 수능의 영향으로 표준 점수가 유리한 언어와 매체, 미적분 선택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 선택자가 51.6%에서 48.2%로 감소하고 주로 자연계 수험생들이 선택하는 미적분 응시자 비율이 39.7%에서 45.4%로 증가했습니다. 자연계 수험생이 더욱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과학탐구 과목별 응시자 수를 보면 과목 쏠림 현상이 좀 더 두드러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탐구에서는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로 과학탐구에서는 지구과학 원과 생명과학 원을 선택한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과목들은 대부분 선택 비율이 줄었습니다. 인문계열을 지원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본다면 자연계열의 문과 침공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미적분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합형 수능 체계에서 표준 점수가 유리한 미적분을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런 보편성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수능 시험 시스템 정착 후 보편성으로 분석되는 흐름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중위권 학생들에게는 대입 정원과 취업을 고려해서 계열과 과목 선택을 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3년 동안의 학교 교육은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한다고 합니다. 입시 경쟁에서는 학생들의 선택권은 오히려 학생들에게 학습 스트레스를 피하고자 하는 명분으로 작용합니다. 다양성의 존중이 사회적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지만 한 개인의 입신양명이라는 과정을 놓고 볼 때에는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는 혼동스러운 장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입신양명이라는 현실적 테두리에서 언어와 매체, 미적분, 과학탐구 과목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